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 리뷰 전다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앱코의 수냉 쿨러를 가지고 한번 만나볼 건데요. 앱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가성비?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성비 브랜드로 인식되는 앱코의 공냉 쿨러에 이어서 나온 이 수냉 쿨러, 과연 어떤 특징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만나볼 제품은요, 앱코의 수냉 쿨러 L240, 그 다음에 L360 이렇게 두 가지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가성비를 따지면서 또 고사양이 되면서 수냉 쿨러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 찾기에는 금액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수냉 쿨러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금액대가 20만원대에서 10만원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오늘 만나볼 제품은 채 10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에 2열, 3열 모두 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앱코의 L240은 59,000원에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L360 같은 경우는 79,000원의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열과 3열 수냉 모두 다 1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에 여러분들이 책정된 거라서 이거 믿을만한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 볼 건데요. 제가 의외로 테스트 해보면서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수냉 쿨러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느껴지고 있어요. 저소음, 발열을 잘 빼는 부분, 내구성,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여기 있는 L240 같은 경우는 TDP, 열 설계 효율 부분이 250W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3열 수냉 L360 같은 경우에는 280W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하자는 없을까? 괜찮은가? 이런 부분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품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뿅! 자, 우선 여기 있는 제품이 바로 L240 제품입니다. 2열 수냉용 제품인데요. 제가 느낀 부분은 일단 처음에 이렇게 흔들어 보는데 되게 이 튜브가 유연하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제품들의 뻣뻣함보다는 장착이 용이할 것 같고, 이렇게 꺾여 있는데도 부드러운 게 아무래도 꺾인 부분에서 잘 안 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느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서멀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보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테스트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 라는 부분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주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사기형이면 그냥 이렇게 바르고 누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걱을 주기 때문에 좀 펴바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앱코의 센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라디에이터, 펌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쿨링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쿨링팬은 앱코에서 나오는 이렇게 고정된 LED가 나오는 제품입니다. 무려 74.2CFM의 강력한 풍량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800에서 1800rpm으로 조금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고 RPM을 가지고 있는 쿨링팬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쿨링팬의 재원을 보면서 확실히 성능에 치중한 제품이다 라는 거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RGB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펌프에도 이렇게 RGB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쿨링팬 부분도 RGB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어드레스블 RGB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RGB의 그냥 감성을 좀 즐겨볼 수 있다. RGB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RGB 고정돼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정도 RGB 감성이면은 나쁘지 않다, 없는 거보다는 괜찮고, 굳이 RGB 바꾸는 분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내부에 구성된 구성품을 또 보게 되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뒷면에 장착되는 가이드가 고정형입니다. 1200 소켓, 1150 소켓 이런 부분들이 다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딱 요 사이즈만 나와요. 다른 저가용으로 나온 쿨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가이드로 되어 있거나 혹은 이 부분이 가변형으로 되어 있어서 깨지거나 부서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조립해서 보내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딱 그냥 철로 된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믿을 수 있다 라는 거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AMD 보드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플라스틱 나온 거 있죠. 그 부분에다가 레이스 프리즘처럼 이렇게 걸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걸릴 수 있고 누르면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조이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삐끗한
하면은 이 부분이 빠져나와가지고 좀 쿨러 장착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품들을 만나봤는데, 여기 있는 L240, 그 다음 L360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펌프 제원 다 똑같고요. 라디에이터의 길이만 다르고 거기에 쿨링팬이 똑같은 게 2개냐 3개냐 이런 차이만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성능이 어떤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라이젠 5600X에 제가 먼저 장착을 해보고요. CPU를 많이 쓸 것 같은 게임이죠. 콜 오브 듀티 워전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CPU 온도가 64에서 65도 정도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 쿨러로 장착하고 5600X에서 구동했을 때는 기존에는 한 80에서 83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 온도가 괜찮아? 이러면서 기본 쿨러를 썼었거든요. 근데 최소 20%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없어서 수냉 쿨러를 안 쓸 이유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성능적인 부분은 탁월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배틀그라운드와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했을 때에도 60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온도를 잘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조금 비교군으로 커세어의 H100i V2 제품을요, 인텔 11세대 11700K에 장착을 하고 같은 화면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비교를 했을 때에는 같은 화면 상태에서 2도 정도 온도가 커세어가 낮은 부분은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브랜드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CPU를 조금 더 바꿔서 코어 스레드가 많은 라이젠 5800X에다가 장착을 하고 콜 오브 듀티 워존 또 플레이 해봤거든요. 64도, 65도 비슷한 온도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배틀그라운드,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했을 때도 62도 정도로 온도 차이가 없거나 크게 온도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i9 11900K에다가 똑같이 커세어를 장착을 하고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5도 정도 L240이 조금 더 높았다 이런 부분은 볼 수 있었지만, 제가 일단은 이 온도 차이를 보고 그 다음에 열이 빠져나가는 성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가형이지만 저가형이지 않은, 브랜드에 절대 밀리지 않는 이런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었다, 가성비 진짜 좋다 라고 느끼는 수냉 쿨러였습니다. 다만 쿨링팬이 조금 쿨링 소음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오직 쿨링, 온리 쿨링, 쿨링을 위한 쿨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음은 조금 있다는 부분,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네요. 제가 L360에 실제 i9 1850K를 장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에다가 본체를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소음이 좀 올라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많은 CPU를 100%가 쓰는 게 아닌 40에서 50%만 쓰더라도 쿨링팬이 빠르게 돌기 시작한다는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실제 30cm 정도 떨어지고 나서 소음을 측정했더니 아이들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8dB이 나온 반면에 CPU를 40에서 50% 정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45에서 46dB로 굉장히 조금 높은 소음 부분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무상 AS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누수 보상까지 된다는 이런 장점 가져가신다면요, 가성비로 절대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톤으로 구성되고 화이트 튜브에 화이트 케이스와 잘 어울리는 이런 쿨러가 또 추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 남기면서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룰루 밥 먹어야지. 가자.